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이제 시를 한번 보면서 주제인 영혼의 성숙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원래 시는 좀 더 천천히 읽어야 하지만 저는 시간상 조금 빠르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낙화는요, 시가 살짝 길습니다. 살짝 길어요. 왜, 아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시가 제목이, 저번에 했던 시가 먼 후일이었죠? 먼 후일보다는 조금 긴 시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요, 좀 더 적어요. 그리고 좀 더 쉽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먼 후일이라는 시는요,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낙화라는 시는요, 역설적인 표현이 주제예요.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연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어려운 연은 아니에요. 그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는, 즉 가야 할 때는, 제가 여기서 해석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연 보겠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걱정이라는 것을 오타낸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격정이라는 것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격한 감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의미를 몰라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시 격정은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격한 감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낙화라는 것이 꽃이 지는 거를 표현한 단어예요. 낙은 떨어질 때 쓰는 한자 낙이고요. 화는 꽃. 그래서 꽃이 지는 것을 현상을 낙화라고 부르는데요.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꽃이 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나의 사랑이 식고 있다도 말이 돼요.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신다면 이별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식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의 모습을 낙화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거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을 사용해서 나타낸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조금 봐주세요. 역설을 이용한 표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결별이라는 것은 이별과 같은 말입니다. 이별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이별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여기서의 겉모습은요. 이제 겉과 겉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실제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겉에 대는 의미는요. 말이 안 됩니다. 즉 모순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은요. 이별을 통한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 영혼의 성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가야 할 때는 즉 이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여기서 그냥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이 될 수 있다. 즉, 이별은 좋은 것이다. 이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뒤에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성한 녹음.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녹음, 열매. 그러니까 꽃이 낙화 후에는 무성한 녹음이 맺고 그리고 열매가 생긴다. 그러면 녹음과 열매를 우리가 영혼의 성숙에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하였을 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낙화의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즉, 나의 이별이 조금 희생을 하였다. 내가 좀 희생을 하였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여기서는요. 이거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성숙하는 내 영혼. 다시 성숙하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성숙한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주제를 딱 말해주면서 이 시는 끝나게 되네요. 자, 그러면 각 연마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 보겠습니다. 자, 낙화를 통해 인식하는 이별의 아름다움이라고 돼 있네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말해주면서 이별할 때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목매이지 않는 그 이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이별의 상황, 내 사랑이 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거를 원래 띄워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3년이고요. 요렇게가 4년입니다.
3년 보겠습니다. 낙화를 통해. 자, 분분한 낙화.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이별해야 할 때. 제가 옆에 썼었네요. 어쨌든 이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낙화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5연 보겠습니다. 녹음과 열매를 위한 희생. 그러니까 내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는 것이 그 낙화의 결과를 위해서 내가 잠깐 희생한다. 낙화의 결과는 녹음과 열매 맺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연을 보도록 할게요. 이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 낙화를 보면서 낙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주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요, 꽃이 지는 낙화와 낙화와 연관지어서 시상을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꽃이 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인간이 서로 헤어진다, 결별, 이별은 인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 두 개를 연관 지어서 시상을 전개하였다는 걸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역설적인 표현이었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낙화죠. 꽃이 지는 것이 이별에 대입을 하면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 된다는 것이죠. 역설법이 어디 사용됐습니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역설법에서 이제 결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이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별이라는 가슴 시린 그러한 것도 영혼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꽃이 진 그 낙화의 결과로서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었죠. 그 결과로서 그거와 같이 아픈 이별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현상에 비유를 한 거죠.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에 비유를 한 건데 자연현상에서는 꽃이 피고 진다라는 것을 이제 낙화에 비유를 한 거고요. 인간의 삶은 사랑과 이별, 사랑을 하고 또 이별은 언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낙화의 결과로서 무성한 녹음,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별의 결과로서는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면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결별, 축복. 결별이라는 것은 둘이 완전 상반되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별이라는 것은 이별과 같은 말이죠.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 말이 그래서 역설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기쁘고 행복한 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이별은 슬프고 아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별을 통하여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효과로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써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의 효과로 의미를 강조해준다. 그리고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화, 이형기 시인의 낙화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과 이별 후에는 영혼의 성숙이 있다. 낙화 후에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처럼 이별 후에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조금 편안해진다 라는 것을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설적인 표현까지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먼 후일과 낙화를 둘 다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야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풍자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그 양반전을 함께 보면서 양반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건 살짝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재미있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